대한전선이 미국의 수주를 얼마 받아서 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9월 17일 현재 시간 3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이 61선을 이탈을 하면서 차익실현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약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어요. 큰 폭으로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 시장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살짝 나왔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인데 주가가 떨어졌다가 61선을 이탈했다가 완전히 회복은 못한 상황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장초반에 출렁거리다가 지금 주가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트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라이는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에요. 왜냐? 추석 이전이니까, 연휴 휴장 이전이니까. 오늘 시장이 왜 떨어졌냐? 뭐 쉽게 달러 보세요. 달러가 1180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200원은 역사적인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00원, 1180원 1180원이랑 1200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매도, 이런 환매도 물량들도 같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릴지 떨어질지 콜하고 풋하고 전부 다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쉬운 장세가 아니죠. 왜냐?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 그러는데, 자 보세요. 20일에서 22일 이 사이에 21일에서 22일까지 패드에서 FOMC 연준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금리라든가 테이퍼링, 여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글로벌 정책,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게 여기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나오겠죠. 달러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요인들로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석 이전에는 좋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금리를 인상시키기는 힘들겠죠. 왜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경기를 좀 버틸만한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거 말고도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요인들,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인 요인들이 좀 있을 거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킨다. 지금 물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둔화가 좀 됐습니다. 살짝 둔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지표냐? 이만큼 일단 올랐어요. 떨어진 거라 해서 좋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500원인 상황인데 이게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짜리가 900원이 됐대요. 1000원. 그래도 이거보다 900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 고용까지 부진을 했다. 고용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저성장인 상황에서 물가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 금리를 인상시키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일단은 패스, 안 되겠죠. 하기 힘들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뭐냐? 우리 저당증권 주택을 담보로 담아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동화를 시켜요. 유동화를 시켜서 증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증권으로 발행한 다음에 매각을 해요. 매각. 이거를 MBS라 해가지고 주택 저당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패드에서 매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거를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단 개인들만 대출을 해줄까요? 시민들만 대출을 해줄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 기업 채권을 발행을 해서 패드가 결국 사주는 구조예요. 사주는 구조. 자, 그럼 이 채권을 사주면은 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이렇게 힘든 거 버티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못 갚으면은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유동성 위험. 근데 이 돈을 잘 갚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채권 좀 해소해야 되겠는데, 채권은 다시 끌어모아오죠. 야, 니네 돈 갚아. 그럼 금리를 인상시키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을 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권 매수를 하겠죠. 시장에서 경기가
야, 돈 이거 정도 모으면도 니네 먹고 살잖아. 충분하잖아. 배부르잖아. 돈 이제 내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상시키겠죠. 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기 직전에 나오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자, 우리가 이만큼의 자산을 매입을 해주고 있어. 시장에 돈을 이만큼, 이 정도 규모의 금액대를 시장에 돈을 불어 넣어주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를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자.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경기가 이만큼 좋아지면은 이 정도 축소를 하고, 경기가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이 정도 축소를 하고, 경기가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 축소를 하고, 점점 축소를 해가지고 시중에 돈을 불어 넣어주는 거를 이제 축소를 시키는, 이제 빠져나가는 출구 전략인 거죠. 이게 테이퍼링이다. 이게 이번에 21일에서 22일 동안 우리 휴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시장에서 반영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휴장이니까. 그게 불안 요인인 거죠. 불안 요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달러가 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간에, 테이퍼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다 알겠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보자. 관망성.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이런 채권을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 한번 시키겠는데, 그러면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러면 이자잖아요. 이자. 금리잖아요. 그럼 이자라면 채권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채권, 원자재, 그리고 환율, 그리고 주식.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주식 시장, 환율 시장, 채권 시장, 원자재 시장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자, 자산, 이런 것들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산. 그러면은 시장성 자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시장 요인들, 달러를, 금리를 올린대. 그럼 금리가 올린다. 그럼 시장에서 이자를 올려가지고 돈을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회수를 하기 목적으로, 시장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이자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겠네. 환율 시장. 그럼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그리고 채권 이자율, 채권 수익률 올라가겠네. 채권 가격 수익률 말고 이자 수익률이 올라가겠네. 그럼 안전자산.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돈이 일로 갔다가 원자재, 물가가 올라가겠네. 원자재 시장.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겠네. 그러면 채권, 환율, 달러, 안전자산. 달러, 환율 같은 경우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안전자산이지, 원화가 안전자산,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리되진 않잖아요. 자, 그럼 환율, 여기에 대한 영향들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산군들에 의해서. 그래서 시장성 리스크라고 합니다. 개별적 리스크. 자, 일단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보여주고 있다. 뭐 대한전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개별적인 수주가 어떻고 1,900원이고 뭐 미국 인프라 투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석 이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 거죠. 보통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이 미국의 수주를 얼마 받아서 1,900억 해가지고 수주 잔고가 나왔는데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는데 이게 좀 연기가 돼가지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었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은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회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된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을 드렸겠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시장성 요인들이다.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지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진짜 끝도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용이하도록 뭐 좀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렸다라고 하면은 원래 설명을 잘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교수나 교사하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라는 걸로,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줬다 라는 것까지로 열린 마음으로 좋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 왜 설명을 드릴까요? 이 기업이 좋아요, 이 기업이 올라갈 겁니다, 이 기업 사세요, 파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거기 판단에 대한 요인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판단하세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만한들, 그런 근거들,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거.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100% 200%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리고 그거 판단해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3일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시면 하단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14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볼게요. 장전 같은 경우에서 7시 50분, 7시경쯤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가 돼서 브리지텍 현재가 5,150원, 1차 목표가 5,305원, 손절가 4,950원을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중앙 DNM 현재가 1,730원, 1차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64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리고, JT 현재가 11,100원, 그리고 목표가 11,450원, 손절가 1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추천한 이후에 브리지텍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세 종목 추천하여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 브리지텍, 중앙 DNM, JT 보유 중이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지켜주시라고 언급을 드리고, 브리지텍 추가 상승, 중앙 DNM 손절가 낮춰서 보유, JT 2시 20분 최고가 11,450원, 그리고 중앙 DNM은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게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드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들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떤 테마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이렇게 분석과 강도, 차트, 테마 순위까지 전부 다 모바일로 PC 버전으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버전, PC 버전, 아이폰 버전 전부 다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VIP 매매 리딩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